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2, x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5, 0을 좀 지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2에다가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더하기 0은 뭐 안 써도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절편은 뭐 플러스 1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방법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인데 서로 연관성이 있죠. 2차 함수 모양을 살짝 그렸을 때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한 거죠. 0보다 좀 작은 범위 해서 범위가 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두 근의 합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합하면 2가 되겠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얻어주면 되겠고 두 근의 곱 B 처리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러면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서로 이제 똑같은 2차식이니까 이론들을 좀 공유해 가면서 효율적인 풀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이런 것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직선과는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를 열심히 구하면 되죠. 기울기 a분의 1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인 관계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럼 뭐 가볍게 a는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직선과는 평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이면 기울기 a분의 1 구한 거 하고 3-b분의 3 이렇게 구한 거가 이제 서로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b는 a하고 3하고 곱하기 해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건가요? 해서 b 값을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러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일 때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부분들이 좀 이론이니까 이런 이론들도 확실하게 좀 잘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세점 ABC 주어져 있는데 ABC의 무게중심 세점 DF 주어져 있는데 DF의 무게중심 서로 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무게중심 구할 때 3분의 똑같이 3분의니까 할 필요가 없고 x좌표 6하고 1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한 부분들하고 a하고 1하고 마이너스를 더하기 한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서로 같으면 되죠. 좀 소호가 좀 될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 y좌표 마이너스 3, 9 플러스 3 이렇게 좀 계산된 부분들하고 3, 2, b 이렇게 계산된 부분들 역시도 같아야 되겠습니다. 5가 더 좀 빼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4입니다. 좀 얻어갈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곱을 해서 정답은 1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각각 무게중심 구해가는 방법이 3분의 x좌표의 합, 3분의 y좌표의 합, 각각의 좌표들을 평균 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게중심 구해가는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무게중심 구해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으면 문제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의 주어진 원과 중심이 좀 같고 y축에 좀 접하는 원의 반지름길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x-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완전 제곱 만들면서 4, 9 이 양식에서 1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대.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중심 좌표가 되겠죠. 중심 좌표를 이렇게 구했는데 그 중심이 같으면서 y축에 이렇게 좀 접하려면 중심의 x좌표 갖고 반지름이 되가는 건데 그죠? 자 그렇다면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이 2가 이제 관심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원은 반지름이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좀 일반형 형태로 될게 이제 표준형 형태로 좀 원 방식 정리해가는 이런 내용 좀 살짝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에 접할 때 그럼 요 주어진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좀 만나기 위한 k값의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 풀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직선 거리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뭐 0,0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직선에서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1, 3에다가 0, 0을 좀 대입하니까 k 절대값에서는 좀 나오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반지름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야 좀 만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의 절대값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2가 되니까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뭐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 k 값의 범위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에다가 더하기 1 해서 1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두 점 AB 조제인데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5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런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목들 모두 점검해 가는 거죠. 한 문제. 일단 3 내분점 하게 되면 일단 더하기 4 해서 1에다가 2 이렇게 곱하게 되면 되겠고 더하기 3에 어이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y좌표는 4분의 1에다가 3, 7, 20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6이니까 마이너스 4 처리하면 되겠고 22면 2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외분점은 5 마이너스 1 4분의 5, 2, 10에다가 빼기 해주고 1인데 더하기 6 처리가 되겠죠. 4분의 5에다가 빼기 7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똑같이 뭐 좌표 요번에 16이니까 4 처리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Q를 구해내 또 거리를 구해야 되죠. 거리를 구하면 루트 8제곱에다가 여기는 또 얼마인가요? 2분의 12가 되면 6이 되죠. 6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0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면 이론하는 데 있어서 내분점, 그다음 외분점, 그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한 문제에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근 나와 있을 때 AB 값을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한 근이 1-i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실수 AB, 개수가 AB로 되어 있다면 1 플러스 i가 근이 되겠고 다른 근 모르면 이제 알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분 이제 세 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 둘 곱하기 해주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2에다가 2알파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요게 이제 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a 값 1 이렇게 또 얻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둘 곱하기 한 건 2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공통에 둘 좀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2 이런 모양으로 해서 계산되겠죠. 이게 이제 뭐 b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얻어져 가겠죠. 이때 이제 a 값하고 b 값 계산해 달라 뭐 이런 얘기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켤레근 형태가 되는 거죠. 1-i 근에 1 플러스 i 근 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 합 두 개씩 곱, 그 다음에 세 개 곱한 부분들. 3차 방정식의 이론들 또 역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 된 부분들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한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는영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되는 식이다 이런 뜻인데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좀 만나려면 알파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이제 마이너스 8에다가 4, 2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공통에 이제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마이너스 좀 공통을 좀 끄집어내면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니까 이 내용을 이용하면 주어진 식이랑 연결시켜서 풀이를 좀 효율적으로 잘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호를 좀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점이 곱하기 해서 좀 사라지게 만들게 되면은 884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식 이렇게 인수분해된 모양하고 이렇게 좀 대입한 이 모양하고 이제 서로 연계성이죠. 이 연계성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요. 한 호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값을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은 그냥 마구 풀어가는 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개수가 좀 대칭 구조가 되는 요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가운데 x제곱으로 전체식을 좀 나누면 되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이런 모양. 다음에 24 공통 부분들을 보면 x 더하기 x분의 1 가운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변형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x 더하기 x분의 1 이 부분들을 좀 t로 치환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9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 되겠고, 플러스 24t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식을 좀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9t 제곱에다가 24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이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식을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33에다가 10하고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30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t 값 자체가 얻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다. 3t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고, 3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때 이제 t에다가 다시 원성복귀해서 좀 식을 쓰게 되면 화면선점은 또 x를 좀 일단 10부터 쓸까요? 3배의 3t 플러스 t분의 3 더하기 10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3t 플러스 t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들을 뭐 x로 바꿔야 되는데 또 t로 썼네요. 와우. 오, x로 바꿔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3x x분의 3 3x x분의 3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각각의 식에다 좀 x를 곱하게 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 이런 부분들을 하고,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판별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25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1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뒤쪽 부분에서 허근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형태니까 뭐 그냥 뭐 t 값 자체가 x 더하기 x분의 1 값 자체가 뭐 3분의 2 되는 그런 모양이었으니까 이쪽 부분이 허근 갖는 식이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는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계수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상반 방정식 그 부분들을 이제 풀어갈 수 있는지, 가운데 부분 차수 부분으로 전체식을 좀 나눠서 계수가 똑같은 것들이 싹 이렇게 묶어가는 첫 번째 하에가는 식을 좀 관찰하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복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x 세제곱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러니까 뭐 오메가 세제곱 당연히 마이너스 1, 오메가 파 세제곱 당연히 마이너스 1, 6제곱 하면 또 당연히 1이 되겠죠. 오메가 파 6제곱은 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어진 식 인수분해해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또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일단은 세제곱 4제곱 파트 부분에서 세제곱에 좀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해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8제곱 부분들은 6제곱 1 되었으니까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오메가 바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써져 있는 식은 이제 바로 요 2차 부분하고 좀 연결시켜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돼서 주어진 보기를 보게 되면 두 식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호가 좀 서로 반대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식을 좀 정리해 갈 수 있겠죠. 이 이론을 딱 적용해 주면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특징, 세제곱에 됐을 때, 그 다음 이제 6제곱 했을 때, 1 되기 때문에 6제곱마다 규칙이 되가는 그런 부분들, 이걸 좀 문제 대입해서 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는 과정, 그 다음 주어진 식 인수분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허근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x 플러스 y가 언제 최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식이 좀 독특한 거네요. 자, 일단 뭐 위쪽 식을 보게 되면 위쪽 식이 x 공통의 y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의 y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x 값이 좀 나오는 거죠. x 값이 1 이렇게 좀 나온다면 아래쪽에다가 이 부분들을 좀 대표면 일단은 y 제곱, 그다음에 여기가 x 3y에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2y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x 부분들은 1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y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니까 y 값은 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x, y 합이 0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또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좀 풀어야 되죠. 이 부분을 좀 아래에다 좀 대입해야 되는데, 일단은 x 제곱, 요 부분들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y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4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또 4 돼서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x 값은 근의 공식에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6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이 좀 얻어지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좀 큰 값 관심 있는 거죠. 그러면 4 플러스 2 루트 2 하고 y 값 마이너스 2 부분 이제 계산해주면 2 플러스 2 루트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값이죠. 됐습니까? 그럼 4번이 좀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 요 주어진 식에서 인수분해가 돼서 각각의 값들을 이제 구해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니까 요걸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나름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니까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열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지름이 길이가 6인 원 모양의 구조물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조물에 접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을 평면에 그린 거가 되겠습니다. 구조물과 지지대 만나는 지점 PQ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지점은 이제 P하고 Q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B점 좌표, Q점 좌표 주어져 있습니다. 지지대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원의 뭐 중심 좌표 자체를 뭐 0,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면 y는 이퀄 m 이렇게 처리되겠고,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6,0을 줘야 되니까 x 플러스 6 해서 직선 방정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중심에서부터 접하는 거니까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6m 처리해주면 되겠고, 0,3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 0 대입해주고 y에다가 3 대입하면 6m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3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공통 끄집어내서 뭐 3이랑 좀 약분되게 되면 뭐 2m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될 텐데,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한 다음에 제곱하면 이제 m 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3m 제곱 마이너스 4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n 값은 3분의 4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써야죠. 3분의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3분의 4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4에다가 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분의 4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뭐 3mn 구해라고 하는데 3분의 4에다가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2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이렇게 뭐 마이너스 6,0 이런 부분 주어져 있고, 기울기 모르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지대 부분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이런 사실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제 원 공부해 갈 때 중요시 다루는 그런 내용, 이 부분들을 이렇게 뭐 약간 실전 문제 형태에 적용해 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뭐 조금만 적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를 읽어가면서 무엇을 좀 사용할까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 좀 넘겨서 이양 깔끔깔끔 정리하면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모양을 좀 떠올리니까 판별식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2배의 k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되는가요?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6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 처리된 거니까 k값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부분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좀 풀어가면 그런 되는 내용이죠. 역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2x 제곱 이항식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k에서 0보다 또 크거나 같다 좀 식을 써주면 되겠고요. 아, 크다가 되는가요? 크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판별식을 또 열심히 해야 되면 되겠죠. 1 마이너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8 마이너스 k에서 또 0보다 역시 또 작다라는 내용. 잘못 풀었는데요. 이 부분 0보다 크다 되는 거죠. 크다 돼서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k 마이너스 15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2분의 15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만족해주는 모든 이거 합을 또 구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자연수를 좀 다 써야 되나요? 그러면 3, 4, 5, 6 7까지 되죠. 7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하고 곱하면 20에다가 5가 또 더 있으니까 합은 뭐 2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역시 이렇게 이론. 지금 뭐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것까지 지금은 크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또 0보다 작다 풀어가는 내용. 됐습니까? 해석은 항상 이렇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해서 방정식 이론 형태로 또 풀어가는 거죠. 판별식 이론에서 근이 있다 없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절대 부등식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익혀야 될 2차 형태의 절대 부등식 익혀야 될 이론이니까요. 꼼꼼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3명씩 배정하면 6명이 남고 방 개수를 x라고 해주면 뭐 3x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학생 수가 되는 거죠. 5명씩 배정하면 방이 또 2개가 남다는데요. 그럼 2개의 방 남고 앞에서부터 쭉 해서 처리해 간다.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방이 이제 이게 여기까지 요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요렇게 좀 나눠야 되죠. 이렇게 빈 방, 좀 채운 방, 여기 이제 꽉 찬 방. 여기 그러면 x-3개, 1개, 1개, 1개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5명씩 x-3은 꽉꽉 채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명부터 채워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한가요? 여기 마지막까지 꽉 차는 건데, 5에 x-3 처리해주고 더하기 5, x-1 써도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이렇게 좀 부등식을 풀어가면 되겠죠. 5x, 2x 처리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플러스 6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값은 20에 1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5x에 2x 여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10 이항식해서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x 값이 8보다 크다는 거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될 수 있는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라네요. 그럼 8, 9, 10 이걸 좀 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7에다가 2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정답 27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이 2개가 남습니다라고 됐을 때 두 방은 비우고 마지막 방은 좀 이렇게 좀 1명부터 5명까지 찰 수 있고 그럼 요 앞에까지는 꽉꽉 차고 요 개념 이해만 하면 되죠. 꽉꽉 채우고 1명부터 5명까지 이렇게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원의 점 C가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원을 좀 쓱 그리고 두 점도 이렇게 쓱 표시해가면 되겠죠. 표시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의 점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내린 거리 이걸 이제 높이에다가 더 연장해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뭐 x절편, y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4, 뭐 길이 자체는 또 4루트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 루트 2분의 4 해서 2루트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삼각형 넓이 가면 되겠죠.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의 밑변 길이 4루트 2 처리되겠고 높이가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2루트에다가 반지름 자체가 또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루트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 처리가 되겠죠. 자, 넓이 최대값은 1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에다가 좀 이제 만약에 빼면 이제 뭐 가장 짧은 거리, 더하기 해주면 가장 먼 거리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가는 거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개념을 좀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3대2로 외분하는 점, 그 다음에 AB를 또 외분하는 점, 아이고, 좌표들이 많은데요. 개념 설정을 좀 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쳐야 되는데 1대3 하면 4토막 내면 되죠. 4조각 내서 저기 앞에 부분 좀 이렇게 봐서 이 부분들을 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3대2, 아이고, 그러면 이게 좀 4개 이만큼 가는 건가요? 그렇죠. 4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는 점을 2라고 좀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AB를 이렇게 있는데 이걸 1대2 되면 하나 좀 더 가면 되죠. 이렇게 똑같은 간격만큼 가서 이걸 F라고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FEC, F 그 다음에 EC, 여기네요. 이렇게 큰 삼각형 이렇게 좀 만드는 삼각형 그 다음에 ABD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넓이가 과연 몇 배입니까? 물어봤는데요. FEC는 일단 밑변 길이 자체가 지금 여기를 1이라고 치면 여기 좀 4 이렇게 되는 거죠.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배가 좀 돼 있겠고 높이 자체가 또 원래 높이가 됐죠. 이게 좀 연장선에서 똑같은 길이가 많으니까 높이가 좀 2배가 되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K값은 16배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가로 길이 자체가 밑변 길이 자체가 8배가 돼 있고 높이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높이 자체가 2배 돼 있습니다. 라는 도형적인 특징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직선 y는 = 2x 마이너스 2분의 x mx 플러스 4 있습니다. 둘러싸인 삼각형 OAB가 2등변 삼각형이 될 때 m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식은 여기 2x하고 마이너스 2x 이게 매우 중요하죠. 두 직선의 직각관계가 있는 거니까 문제 자체가 뭐 2등변 삼각형이 될 때는 이제 OB 길이하고 OA 길이가 같아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 수선의 발을 좀 내리면 되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당연히 2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직각 이렇게 되는 거는 거 있고 그럼 이제 뭐 각이 2등분선 이렇게 되는데 아예 각이 2등분선을 그어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이쪽도 이렇게 각이 좀 같아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그럼 이제 AB 지나는 요 직선하고 지금 이쪽 평행하게 되는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러면 2x-y는 0, 그 다음에는 2y, x 플러스 2y 이렇게 뭐 각각 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5분의 좌표를 이제 x, y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뭐 거리 이렇게 거리 이렇게 구해갔을 때 거리가 같아진다는 부분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x-y의 절대값 부분이고 역시 이쪽도 루트 5분에다가 x 플러스 2y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같아진다 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절대값 풀어갈 때 2x-y 부분하고 한 번은 x 플러스 2y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2x-y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부터 풀게 되면 이항시켜서 3y는 x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y는 3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기울기가 양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좀 이거로 뭐 위에 직선 ABG라는 거랑 평행한 그런 형태니까 이게 좀 정답이 되거나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부분을 처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수선발 내린 거죠. 이렇게 ABG라는 거 수선발 내린 이 직선의 방식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항목을 좀 기억해가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지 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좀 효율적인 풀이가 얻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 어떻게 정리해가는지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부등식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또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 0보다 적거나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를 좀 확실하게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에서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이렇게 그런 거죠.
4, 5, 6, 7, 8, 9 이런 형태에서 4의 범위 형태에서 싹 결과물을 좀 얻어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 개수가 좀 두 개가 된다는데 이제 이 안쪽에 좀 생각이 나가 있는 거죠.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주어진 부분들은 뭐 절대값 부분들인데 나중에 좀 평이 뭐 2막 n을 좀 이제 이항시키면 되죠. 2보다 크다,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되는데 n을 좀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n-2보다 작다 또는 x 값은 n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런 형태에서 범위 표시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가 좀 두 개가 요게 좀 n 중심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4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겠고 자연수 n이다 좀 생각해 가면은 풀이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부터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처리해서 요걸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죠. 됐습니까? n-2 값이 3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나중에 두 개가 생기는 게 맞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이 5가 되게 되면 자연수가 두 개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렇다면 뭐 우리가 좀 살짝 좀 평행이동을 좀 더 해가지고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4부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8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안쪽에 또 3 생기고 바깥쪽에 9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n-2 값이 4 이렇게 처리되니까 n 값이 6일 때도 또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럴싸 해줬나요? 됐죠? 그 다음에는 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5로 이렇게 좀 와서 처리가 되게 되면 즉 n-2 값이 5가 되게 되면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9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될 텐데 9보다 크다에서는 생기지 않고 5보다 작다 부분에서 3하고 4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n 값이 그럼 이제 7일 때 또 생겨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다 더하기 하게 되면 정답 1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2차 부분들 인수분해에서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 표시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값 부분들은 기본적인 범위 표시인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4 차이 나는 요 특징이 있는 거고 주어진 식이 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가 이제 3에서부터 최고급적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커져가지고 작은 쪽이 뭐 3개 이상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자연수가 2개 생기는 모양 부분들이 언제 생길 수 있는지 어쨌든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살펴가면서 연산을 좀 생각하게 되면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일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5,5이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mx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두 점에서 또 각각 접하는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라고 했네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접선의 수직은 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뭐 정사각형이 되겠죠. 반지름에다가 직각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반지름이 5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수직되는 지점까지가 이제 거리가 여기가 5에서 5루트 2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직각 이런 형태로 냈을 때 여기 연결하면 5루트 2가 되겠고 정사각형의 절반을 쭉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5루트 2 되는데 절반 이렇게 쳐지니까 2분의 5루트 2다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풀이를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5,5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5루트 2다 이렇게 내용 처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5m-5에서 절대값 해준 부분들이 2분의 5 루트 2 처리되는데 뭐 공통 끄집어내서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루트 2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의 절대값 m-1은 이퀄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곱법에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여기는 이제 m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플러스 1은 0입니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때 m값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얘기하면 우리가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접하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을 이용하게 하게 되면 이제 도형의 어떤 관계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뭐 오르트이도 돼 있고, 그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그게 절반인 2분의 5 루트 2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겠고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또 역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써서 풀이를 진행했다. 이렇게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을 문제에 또 어떻게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지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율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은 까탈스러운 아이디어가 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이론들 점검하는 좋은 문제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